김여왕입니다. 오늘은 재활치료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항암만 했으니까 저랑은 재활치료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먼저 제가 이제 수술 계획을 이제 의사선생님하고 제일 처음에 의논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뭐 수술하는 경우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쪽 가슴은 완전히 전절제를 해야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임파선 완벽히 이제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였거든요. 오른쪽을. 그리고 이제 왼쪽은 부분절제, 왼쪽에 있는 임파선 한 두세 개 걷어서 한번 본다. 이제 이렇게가 제 수술 계획이었어요. 이제 그러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걱정됐던 거는 이 팔의 움직임, 팔을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움직임이 이제 회복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이 가슴에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또 이 겨드랑이나 이런 데 이제 잘라내고 하면 이제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좀 굳을 수도 있고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간에 이제 다른 분들 후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수술 후에 그런 글들을 봤을 때 이제 팔을 움직이는 게 불편하다, 어려워졌다, 이제 많이 못 움직인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듣기도 했고 보기도 해서 미리 이제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는 원하시면 재활과를 연결해 드립니다. 뭐 제주대학병원 재활과도 매우 훌륭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재활 관련된 거는 수술한 사람하고만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선수술 후 항암이 아니라 항암 후 수술을 할 계획으로 이제 항암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1월 말에 마지막 항암을 받았습니다. 어깨가 아프다라는 걸 제가 인지한 거는, 불편하고 아프다라고 인지한 거는 제 기억에 한 4월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월, 3월 달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이제 잘 몰랐다라는 표현을 쓰느냐면, 이제 마지막 항암 받으면서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바닥이 났냐면, 그러니까 이제 완벽히 근육도 다 손실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근력이 다 다운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걷기만 해도 마치 그러니까 깊은 물속을 양 팔과 양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아니면 철근을 달고 걷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조금만 걸어도 굉장히 피곤했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많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예를 들면은 여기 저희 집이 2층인데 그냥 1층에서 2층 올라오는 것도 정말 올라오면 너무 힘이 들어요. 다리가 마치 예전에 제가 계단 오르내리기를 했을 때, 아파트 살 때 그때 한 10층 계단을 이제 평소에 운동 잘 안 하던 몸으로 뭐 한 10층, 15층 정도를 단번에 올라가야 할 때, 딱 그런 정도의 이제 그 피로감, 힘듦, 막 이제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암을 마지막으로 했어도 물론 이제 조금씩 회복은 되지만 2월, 3월 달까지는 그 체력의 한계에 계속 부딪혀서 많이 피곤하고 힘든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을 뭐 스트레칭을 하고 이제 이럴 여력은 없었고, 그때는 이제 어떻게든지 제가 잘 음식을 가려 먹고 이제 서서히 이제 걷는 거, 그때는 운동을 걷는 걸로 택했었고요. 걷는 걸로 서서히 체력을 좀 올려야 되겠다, 이제 이럴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또 저희 친정 엄마가 저를 계속 그때까지는 도와줬을 때였고, 가다 보니까 제가 크게 이렇게 팔다리를 스트레칭을 해가면서 움직일 일이 없었죠. 그러던 중에 이제 4월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죠. 제가 그때 이제 배우러 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자격증 코스.
그때 이제 점점 좋아지고, 이제 좀 뭔가 일상생활이, 이제 좀 돌아간다. 이제 내가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정도로 회복됐을 때부터 이제 제가 어깨가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손가락, 발가락, 뭐, 약간의 관절통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원체 탁셀이라는 항암제가 투여될 때부터 갖고 있던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끝나면 이것들도 이제 서서히 다 없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아침마다 이제 손가락, 발가락, 발목이 땡땡 붓고, 굳어서 좀, 그 다음에 무릎, 특히 오른쪽 무릎이 좀, 무릎 뒤쪽, 오금이나 이런 데가 좀 붓고 아프고, 뭐 양쪽 무릎이 다 이제 불편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관절을 피는데 이제 시간이 걸려요. 뭐 이제 화장실 가고, 좀 물 좀 마시고, 좀 이렇게 주무르고, 좀 발목 돌리고, 발가락도 주무르고, 막 이제 이러면 이제 조금 한 30분, 1시간 지나면 이제 좀 풀려서, 이제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게 이제 매일 아침 코스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깨도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가 아프지? 이제 이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뭐 브라를 착용하거나 이러는데 불편하거나, 제 팔이 뒤로 가는 게 불편하거나, 이렇게 손을 올리는 게 많이 불편하고 이러진 않는데,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고용량 비타민C 주사를 이제 일주일에 2번씩을 맞는 거를 시작을 하고 한 달? 한 달 채 안 됐을 때였나? 하여튼 그럴 때여서, 그리고 또 원래 항암제를 2번을 왼쪽 팔로는 이제 직접 혈관에 맞았고요. 그 다음에 케모를 신고 맞았고요. 근데 그때 이제 혈관이 많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또 오른팔로는 고용량 비타민C 주사 맞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혈관이 상하고 이제 굳으면서 혹시 어깨에다 영향을 미치나, 이제 그래서 이렇게 좀 당기는 게 이렇게 당기나, 이제 팔이 좀 당긴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어깨가 크게 아프다라기보다는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깨가 아프다 했는데 이게 조금씩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어이 만세를 할 수가 없어요. 만세는커녕 이제 한 번은 옷을 이렇게 벗으려고 그러는데 억 하는 거예요. 팔이 안 올라가고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게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브라 끈을 채우기 위해서 팔을 뒤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안 올라가요. 도저히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2번째, 이제 3번째, 등이 가려워서 옛날 같았으면 너무 당연하게 팔 뒤로 휙 올려가지고 밀어 내려서 내가 긁고 싶은데 이렇게 막 이제 등도 움직이고 팔도 움직여서 긁을 수 있었는데, 아니면은 밑에서 위로, 아니면 위에서 밑으로. 근데 전혀 아예 이 팔을 이렇게도 들 수도 없고 이렇게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로 또 이제 지금 이제 아파서 굉장히 당황했던 순간들을 말씀드리자면, 또 4번째로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제가 뒤에 이제 저희 아들을 태우고 가잖아요. 그럼 뭐 엄마 나 물 마시고 싶어 뭐 이러면은 제가 이제 물병을 집어서 뒤로 팔을 뻗어서 이렇게 주는 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팔을 뻗어서 이렇게 그냥 예전 내 몸 생각하고 전혀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팔을 딱 뻗어서 딱 주려고 휙 뻗어서 줬는데 갑자기 이 쥐가 나는 것처럼 통증이 막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이게 한참을 아팠어요. 금방 안 풀리고. 그래서 이제 팔을 뒤로 해서 이렇게 뒷좌석에다 뭘 건네주는 거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등등. 하여튼 이제 점점 불편해지고 아프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고, 또 집에 제가 의료기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초음파 기기가 있는데, 이제 그 초음파 기기를 이제 열심히 하면서 이제 찜질도 하고 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 순간만 조금 나아지는 듯 하다가 금방 다시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팔이 올라가는 게 점점 못 올라가고 뒤로도 보내는 게 어렵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반경이 갑자기 이제 확 줄어드는 거죠. 아파서. 그러니까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또 이제 제가 아까 저 손가락이 아침이면 붓는다 근데 그 중에서 좀 유난히 이거는 초기부터 그랬는데요. 초창기부터 그랬는데 그 항암 끝나고 손가락이 다 붓고 이제 이게 주먹을 쥐는데 이제 시간이 걸려요.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유난히 그러니까 다섯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더 많이 붓고 더 구부러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 두 개 풀리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아침에 뭐 커피도 뭐 만들어 마시고 물도 집어서 먹고 숟가락질하고 이러는 거 결국 요 세 손가락만 했거든요. 이게 하도 늦게 풀려서 하여튼 그런 증상이 있었고 이제 점점 나중에는 심해져서 이제 제가 6월, 7월 달쯤에는 밤에 자면서도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 자면서는 손으로 베개를 자다가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잡았다가 악 하고 잠을 깨고 그러니까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이 이렇게 그리고 힘이 안 가요. 그 다음에 팔을 위로 저는 팔을 올리고 자는 습관이 있는데 습관처럼 팔을 위로 올렸다가 악 하고 아파가지고 또 깨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돌아 누워서 자면 이쪽 어깨가 너무 아프고 저쪽으로 돌아 누우면 이쪽 어깨가 아프고 그러니까 자꾸 똑바로 누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잠버릇? 그러니까 잠잘 때 엎드려서 많이 자요. 지금도 이제 특히 좀 잠들려고 할 때 엎드려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엎드리면 또 어깨가 이렇게 되는데 어깨가 또 아픈 거예요. 고개 이렇게 베개에다 대고 하여튼 이제 정말 이제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싶을 정도로 이제 불편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나는 항암만 했는데 왜 어깨가 아프지? 왜 어깨가 이렇게 사용할 수 없고 노인네 같이 이제 어깨가 점점 이렇게 될까? 팔이. 그리고 항암한 환자 제가 이제 중간에 한번 5월 말에 그 중간 검진 받을 때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근데 유난히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아파요 라고 말했을 때 그럴 리가 없는데 아프면 손가락 5개, 10손가락 다 아파야 돼요. 10발가락 다 아프고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아픈 건 원래 항암하고 나시면은 그래요.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유난히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아픈 게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풀 리가 없는데? 근데 이러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항암만 한 사람이 재활병원을 간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또 주변에 뭐 몇 년 전에 항암 받고 수술하고 했는데 지금 움직이는 거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들만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아는 지인들 중에 뭐 유방암 이미 치료받고 몇 년째 이제 건강하게 살고 있는 지인도 있고 뭐 미국에 있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데서 봐도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죠. 항암만 받고 수술과 방사선까지 연결되지 않은 경우도 없으니까. 그런데 수술까지 하고 방사선 했는데도 팔이 막 너무 불편해서 뭐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았어요. 이런 글을 제가 보지를 못한 거예요. 듣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제가 병원을 가는 게 맞나? 이제 몰랐던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아파서 벼르다 제가 저는 서귀포 사니까 재활병원이라고 쳐가지고 찾아가지고 이 제주도 권역 재활병원이라는 게 이제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재활병원을 시간을 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은 있었어요. 별거 아닌데 왜 오셨어요? 하면서 저를 이렇게 되돌려 보내면 어떡하지 하는 그 좀 이상한 막연한 두려움. 이제 병원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이제 가기 전에 항상 그런 좀 걱정이 이제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제 이리저리 뭐 이렇게 뭐 팔을 옆에서 위로 들어보세요. 앞에서 위로 들어보세요. 뒤로 열중샷 해보세요. 그 다음에 뒤에서 제 손을 이렇게 제 손바닥에다 손을 대더니 밀어보세요. 뒤로 밀어보세요. 이런 몇 가지 이제 제 얘기를 듣고 검사를 하시더니 의사선생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50견 증세랑 똑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되게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이 뭐랄까 몸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자연 치료를 한 것도 있는데 항암만 했는데 이렇게 어깨가 망가질 수 있나? 이제 좀 너무 의아하고 좀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저한테. 그러면서 이제 물리치료랑 도수치료를 넣어 드릴게요. 받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또 나중에 다시 봅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주일에 2번씩 도수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와. 근데 제가 2주 됐거든요, 딱. 정말 처음에 뒤로 열중샷이 안 돼, 손을 이렇게 겹칠 수가, 뒤로 손을 이렇게 겹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 위에 허리에다가 이렇게 되는 정도까지밖에 못 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뒷짐을 질 수가 있게 됐고요. 조금 어깨가 이렇게 해서 밑으로 조금 이렇게 내려놓으면 힘을 빼서 약간 오른쪽 어깨는 뻐근합니다만 지금은 이 정도 열중샷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른쪽이 더 심하고 왼쪽이 좀 덜 심해요. 그러니까 왼쪽 손은 이 불화끈까지 손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가고요. 아프지 않고. 그 다음에 왼쪽 손은 조금 아픕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속옷도 제가 스스로 이제 쉽게 손을 뒤로 해서 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만세를 못했어요. 잘 때. 이렇게 하고 누울 수가 없었어요. 여기가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머리에서 멀리 떨어뜨려서는 아직은 안 되고요. 머리 가깝게 해서 한 이 정도, 이마에다 대는 것도 못했거든요. 누워서. 이 정도로 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리는 거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옆으로 누웠을 때 어깨도 아팠고, 팔베개를 해서 누워도 어깨가 아프고, 옆으로 누워서 팔이 이렇게 뻗어서 팔베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할 수 있게 됐고, 근데 아직은 조금 아픕니다. 근데 참을 정도의 통증이어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제일 제가 놀라울 만큼 효과를 본 건 4번째, 5번째 손가락이 안 아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손도 덜 부어요, 지금. 손 붓는 것도 훨씬 좋아졌고, 거기서 특별히 더 좋아진 건 유난히 4번째, 5번째 손가락 아팠던 게 그게 덜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재활 도수치료 선생님께 제가 지금 보니까 손가락 아픈 거 유난히 4번째, 5번째 손가락 아팠는데 이게 제가 지금 어깨가 굳은 거랑 연관이 있습니까? 했더니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이제 손가락이 아프다 하면 대부분은 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아픈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또 이제 완화된 거를 보아하니 확실히 이제 이렇게 뒤로 해서 이렇게 손을 올릴 때 쓰는 이쪽 근육이 제가 지금 완전히 굳어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이쪽 근육을. 그래서 지금 저는 도수치료로 저를 팔을 뒤로 꺾어서 위로 올린 다음에 몸무게를 실어서 물리치료사님이 이 근육을 막 눌러 당긴다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막 엄청 아프게 이렇게 치료받는 게 있어요. 그걸 하면 조금 부드럽게 올라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근육이 굳으면서 요 4번째, 5번째 손가락과 연결되는 신경을 살짝 누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붓고 아팠나 봐요. 근데 그것도 완화가 됐어요. 저는 손가락이 좋아지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좋아질 거라고는. 저는 이거는 그냥 항암제 부작용으로 시리고 붓고 관절이 아프고 이러는 거는 평생 가는 건가? 아니면은 좀 몇 년 가는 건가? 몇 년 가는 후유증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완벽히 좋아진 건 아닌데 예전에 비하면 지금 아침은 훨씬 편하네요, 손이. 물론 조금 이제 완벽히 주먹을 쥐고 뭔가를 집게서 힘을 딱 주기까지는 조금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정말 좋아진 게 일단은 너무 놀랍고, 그 다음에 이제 반경이 좀 넓어져서 뭐를 해도 이제는 조금 움직이는 게 이제 좀 자유스러워졌다, 덜 아프다. 그리고 잘 때 이제 막 뒤척일 때마다 악 하고 아팠던 것들도 거의 없어져서 이제 쭉 잠을 잘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니까
단 2주만 다녔을 뿐인데 증세가 이렇게 좋아지는 걸 보고 이걸 왜 진작 제가 재활병원을 안 갔을까 너무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드리는 거는 일단 저의 증세가 이런 것들이었다라는 거를 일단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제가 지금 강력하게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건, 어깨가 아프시면 이제 항암만 하셨든 아니면 항암과 수술을 하셨던 분들, 관절이 이제 고관절이든 어깨관절이든 어딘가 아프면 반드시 재활병원을 꼭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작에 알고 왔으면은 좋았을 걸, 저 아픈 거를 막 몇 달을 4월 달부터 너무 고생했다 말씀드렸더니, 그 재활치료 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다들 이제 아프다가 좀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제 저도 제가 막 운동하고 막 늘려보느라고 되게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내가 좀 움직이고 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이제 좀 시간이, 그러면서 저도 계속 4월, 5월, 6월, 7월, 8월을 그냥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그러면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미 지체가 된 상태에서 왔을 때는 원래 상태로 복구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왔을 때보다는 나아지기는 하지만 그 원래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재활치료 하시는 분이 저한테 너무 완벽하게 작년에 움직였던 것만큼 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 애초에 그냥 저의 희망을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 지금보단 좋아질 수 있지만, 항암받기 전만큼의 상태로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일단 처음에는 너무 속상했는데, 지금은 좀 마음을 비웠고, 그러니까 내가 치료를 받으면서 최대한, 반경을 넓히고, 이제 근육의 활동을, 원상복귀 시킬 수 있는 만큼 할 때까지 해보자.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그래도 저는 다행히 아주 늦은 건 아니라고 해요. 저는 이제 근육만 굳어있는 상태고, 관절을 꺾어야 될 정도로 관절까지 굳은 상태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늦게 가면 근육도 굳고 관절도 굳어서 그 관절이 굳어진 후에 치료하는 거는 너무 환자도 아파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모든 그 표준 치료를 받으신 암 환자분들, 특히 유방암 환자분들, 아니면 항암, 이제 다른 암인데 항암을 받고 나서 근손실이라든지 근무력증으로, 그 다음에 신경통 이런 것들로 혹시 고생하는데 거기에 어느 순간부터 어깨관절이나 어디 다른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면 제가 봤을 땐 반드시 곧바로 재활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당장 재활치료를 시작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 시기 놓치지 않고 일찍 치료받아서 최대한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뭐 병원에서도 안 해주고 어떤 의사도 저한테 안 해줬어요. 오히려 저는 이제 수술 끝나고 모든 치료가 끝난 다음에 이제 뭐 팔이 잘 안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제 그때 제가 오히려 물어보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불편하시면 재활병원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이 정도만 말씀하셨지, 그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근육과 뼈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이제 좀 아프다, 제가 이렇게 나중에 가서 말을 했을 때도 이게 후유증이냐, 이런 거 뭐 해결할 방법이 없냐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어떤 의사 선생님도 재활병원으로 가봐라, 정형외과에 가봐라, 어떤 치료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없었거든요. 치료 시기 놓치지 않도록, 혹시 여러분 중에 투병하시는 분 중에 저와 같은 증상이 있거나 어딘가 몸이 관절이라든지 근육이 불편하시면 곧바로 꼭 재활병원에 찾아가시고 물리치료와 또 도수치료를 병행하여서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고, 저가 또 지금 무용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이제 공연을 하려고 해요. 조그맣게 이제 공연을 해보려고 작업하는 중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좀 더 필요성을 느껴서 저는 이제 재활병원을 찾아간 것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계속 좋아지는 모습, 회복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생활하면서 열심히 투병 생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초 조정에 충분하네요. 저번에 이거 자체가 안 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드려주시고 지금 봐주시면 네, 잘하셨습니다. 박수 주시고 이쪽은 짧아지는 거예요. 이쪽 라인. 거기가 뭔가가 엄마 화이팅!